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했던 전일장이었죠.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변동성에 투자자들의 혼을 쏙 빼놓더니 정점이 지나가자 시장은 다시 회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어제는요, 2차 협상 가능성과 실적을 바라보면서 대형주들이 강했고요.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건설주들은 강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광통신 등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들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뉴스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인 우리 시장 오늘장에서는요. 이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다시 올라간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간밤 미증시는 2차 협상이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혼란스러웠던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건 새벽 5시 이후 휴전이 좀 연장이 되면서 야간 선물은 낙폭을 축소했고요. 국내 증시 관련 글로벌 지표들도 반등 중인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요 키워드로 중동 상황 함께 확인해 보고요. 잠깐 체크 차원에서 워시 청문회 이야기도 나눠보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신고가 경신 속에서 나타난 수급 특징과 함께 섹터 단에서는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를 움직일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중동 관련 헤드라인 말 그대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벤스 부통령이 또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이란 대표단 파견에 그린라이트를 줬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 전반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2일 새벽 들어서는 이란 쪽에서 협상단을 파견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을 했고요. 이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현지 시각 기준으로 화요일 아침 파키스탄으로 향했어야 할 벤스 부통령이 아직도 백악관에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 언제 협상을 할 건데? 라는 이 의문이 미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일단 휴전은 좀 연장이 됐으나 막판까지도 이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됐습니다. 양측의 말들을 좀 들어보면 각자 자기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은 매우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고 이란은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협상 불발 시에는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강조를 했던 가운데 이란은 명확하게 협상의 선결 조건들을 강조합니다. 미국이 역봉쇄 등 적대 행위를 멈춰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막판 힘겨루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시듯이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처럼 표현을 좀 해봤지만 이 이란 내부적으로도 힘겨루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 번 전해드렸듯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서도 갈등이 아직 여전한 건데요. 바로 이 분열이 결국 휴전의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날 새벽까지만 해도 휴전은 없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부 분열을 이유로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제안을 제출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트루스 소셜에 게시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역봉쇄는 휴전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에도 긴장감을 시사하듯 이란 쪽에서는 힘겨루기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출발 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주요 지표들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글 이후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WTI는 90달러대로 마감가였던 92달러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고요. 정규장에서는 2%나 밀렸던 EWI ETF는 시간의 거래에서 1.8% 오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도 한때 아직도 벤스 부통령이 미국에 있다는 뉴스 속에서 2% 넘게 밀리다가 마감은 낙폭을 줄이고 1.4%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미증시 정규장에서도 보시듯이 반도체 지수가 잘 버텨줬는데요. 즉 아직 지정학적 갈등이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 자체는 크게 이를 노이즈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동안 나올 수 있는 중동 관련 발언들과 뉴스 헤드라인은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중동 이슈에 가려져서 크게 생각보다 덜 관심을 받았으나 그래도 금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도 다음 키워드로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했듯 자신은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며 연준의 독립성을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라하고 갸웃거렸던 건 바로 워시 후보자가 꺼내든 새로운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도입과 연준 체제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핵심은요, 현재 고물가는 연준의 과거 정책 실패이기에 자신은 연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했던 시기와는 달리 QT, 즉 대차대조표 축소 가속화에 나설 수 있다고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이 부분의 시장은요, 생각보다 매파적이라고 봤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이 발언들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변수 자체는요, 케빈 워시 지명자가 실제로 연준 의장으로 인준이 될지 이 인준 자체입니다. 당장 현재 시장은 이 워시보다는 중동을 좀 보겠지만 한국은행도 새로운 총재 체제를 맞이한 가운데 연준 정책 함께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어제 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수급과 관련해서 외국인 매수세 뒤늦은 엇박자인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2018년 이후 외국인의 한국 증시 보유 비중입니다. 시장이 랠리를 펼쳤던 시기들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저점 수준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당시 소위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렸던 이때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27%까지 하락하게 되고요. 올해 초에도 비슷하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전쟁 이후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3월 지수 저점에서 외국인이 매도할 때 개인은 매수를 하고 4월 다시 지수가 반등하자 외국인들은 다시 고점에서 재매수하는 흐름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들의 수급이 한 박자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지수가 오르니 오히려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외국인 매수의 대부분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소위 바스켓 매매라고도 하는데 종목을 하나하나 고른 게 아니라 인덱스를 통째로 담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까지도 좀 가능해지죠. 개인 수급이 주도하고 있는 강세장이지만 외국인의 달라진 시선이 6,300선, 6,400선 너머의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의 흐름은요, 단연 대형주의 날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주 있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어제 이 시간에 좀 깊게 들어가 봤으니 오늘은 다음 키워드로 조선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적 기대감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일정 모멘텀, 특히 HD현대의 인도 합작 조선소 설립 관련 소식들이 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월요일 앵커 브리핑 통해서 먼저 전해드렸던 이슈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 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심해졌고 그 대안으로 선박용 엔진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어제장에서는 재부각이 됩니다. 이렇듯 여러 겹의 모멘텀들이 동시에 작용했던 어제장, 중요한 건 실적이니 실제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요 기업들 모두 1분기 실적 전망 긍정적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7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 선박 매출 확대와 환율 효과로 흑자다운 흑자가 이번에는 가능할 거란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조선주의 주가, 배 무게처럼 그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어제 HD현대중공업이 단숨에 10% 상승, 삼성중공업이 6%나 올랐지만 직전 전고점과 좀 비교했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약 괴리율이 10%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실적 시즌이 전고점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트리거가 되어줄지 계속해서 실제 수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일정 결과도 조선주에 좀 영향을 줬다고 전해드렸는데 인도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순방 일정 속에서 시장 관점의 키워드는 보시듯이 원전, 그리고 핵심 광물, LNG 등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점도 함께 투자에 있어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흥미로운 공시가 하나 나왔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구 LIG 넥스원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계약 금액도 상대방도 판매 지역도 내일인 22일까지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빈칸 공시가 나오는 건 수출 민감 정보 보호 때문인데 공급 계약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 기준이 전년도 매출의 2.5%일 때죠. 그렇다 보니 추정을 좀 해보면 해당 계약은 최소 1,075억 원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방사는 구조적 성장주라는 점을 보여주는 공시인가 싶기도 하고요. 시장은 이미 기대감 속에서 애프터마켓에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7% 추가로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요. 이 유보 이후 23일 이후에 이 빈칸이 채워지는 순간
추가 기대감이든 실망감이든 또 한번 주가를 움직일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0.44%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무기한 휴전을 밝혔다 보니 나스닥 선물 이외에도 EWI ETF에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등하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중동 변수가 오늘 우리 시장 자체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고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완수 대표와 함께 뉴스 통한 전략 이어가 보시죠. 개장 전 종목 헤드라인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 상대와 금액을 비공개로 한 새로운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는 정보 공개 유보 기한을 이례적으로 짧은 단 이틀 뒤인 22일로 설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짧은 기한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나 대형 수출 엠바고 해제가 임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LIG는 미국 해양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유도로켓 비공의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KG그룹의 철강 계열사 KG스틸이 대한전선의 주식 1,100억 원 규모를 취득했습니다. 이번 지분 취득은 신규 투자나 지분 매입이 아닌 보유하고 있던 대한전선 제153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겁니다. 주식 취득 후 KG스틸의 대한전선 지분율은 4.87%입니다. 한편 KG스틸 측은 이번 거래가 투자 목적에 따른 전환사채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설계 전문 기업 AD테크놀로지가 1,3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발행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전환사채 형태로 진행됩니다. 발행된 사채는 2031년 4월 29일 일자로 만기됐고 전환가액은 54,603원입니다. 차측은 이번 자금 조달은 운영자금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D테크놀로지는 지난주 약 395억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개발 계획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간밤에도 글로벌 뉴스들은 쏟아졌고 우리 시장 신고가를 넘어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전략 함께 현명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좀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이 다시 또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뉴스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정말 너무 헷갈렸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그래서 출발을 했느냐, 네. 2차 협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외신들이 계속해서 속보를 쏟아냈고 그러다가 결국 오전 5시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기한 휴전을 좀 그렇죠.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확실히 이런 톤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란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글로벌 지표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뭐 전반적인 이런 불안감들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안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뭐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뭐 종전 협상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은 협상 이제 뭐 누가 봐도 이제 뭐 이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더 이상 뭐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사실 그러한 뭐 요소가 없습니다. 내부 분열도 너무 심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싸울 무기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리더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뭐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이란 쪽에서 이제 내부 분열이 워낙 심화돼 있으니까 정리를 해갖고 우리 쪽에 제시를 해달라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종전 협상에 따라서 뭔가 어떤 결과물을 굳이 뭐 기대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 정도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마지막에 사실 호르무즈 협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호르무즈 협은 일단 미국의 통제권을 다 넘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군함들이 13척 이상이 가서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란의 어떤 그 강경파들이죠. 특히 이제 혁명 수비대들의 어떤 공격도 사실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투다운 전투도 한번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일단 미군에 의해서 통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그냥 여기서 더 추가적인 공격보다는 그냥 이란 내에서 자체적인 합의라든지 아니면 내부 균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종전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더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도 추가적인 공격이라든지 추가적인 갈등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크게 없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에 이제 합의만 남은 상태가 아닌가. 단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또 미국 내에서도 뭐 가솔린 값이 지금 벌써 그 개론당 벌써 4달러가 넘어갔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심리가 이제 불안해진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뭐 전반적인 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체는 중동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말지를 이제 더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결국은 지금 1, 4분기 지금 실적 나오는 게 더 지금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0.4% 오르고 있고 EWI ETF도 2% 정기장에서 밀렸다가 한 1.6%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안도감으로 작용을 하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관점에서 좀 여쭤봤는데 자, 중기 관점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수를 좀 치고 싶다는 맥락이 지금 뒤에 보시면 코스피가 사상 그쵸? 최고치를 네. 어제 네. 경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섰고 6,4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 지금 뭐 골드만삭스, JP모간 등등등 글로벌 IB들을 보면 지금 6,000선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8,000선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지난주 이완수 대표님께서 6,300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코스닥은 1,300선을 이야기하셨는데 아우는 아직이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한다. 그만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국내 증시의 전망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아주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제 악재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저는 그래서 요즘 막 계속 3월 내내 매도세만 유지하던 외국인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이렇게 번복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면서 중동발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AI 수익성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단 자금을 이번 장에서는 이번 라운드에서는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금 기대감이 계속 커집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뭐 포문을 열어놨지만 23일 날 SK 하이닉스도 지금 40조 원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조선 방산 우주항공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미 커졌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도 지금 뭐 저희들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전력 인프라도 되게 지금 밸류에이션도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뭐 화장품 엔터까지 물론 이제 어제 방시혁 대표 사고가 터지긴 했지만은 화장품 엔터 쪽도 계속 지금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같이 묻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정부의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미 이제 월드 본드 인덱스에는 국내 국채의 어떤 지수 편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2.08% 편입된다면 한 500조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또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눌렀던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힘을 축적했던 것이 일순간적으로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대형주 먼저 지금 저희들이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야 그런 이제 개인들 위주의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한 W자 반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대형주 시장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W자 반등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제가 보면 반도체 위주의 그다음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온기는 도대체 언제 소형주로 오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실적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걸까요? 실적까지는 뭐 끝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대형주 실적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에 이제 5월 첫째 주까지가 가장 피크거든요. 이때 이제 아마 대형주들 실적이 먼저 좋게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한 5월 초부터 이제 다시 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했던 이제 조선 방산, 그다음에 우주항공의 어떤 소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업체들은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이 또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바로 전자닉스 질문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자닉스 두고 아직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신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일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다음 달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변수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2배 ETF 나오면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이게 야수심장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수요 둔화거든요. 근데 AI 반도체 수요 둔화인데 현 시점에서는 과연 수요가 둔화될까 앞으로 2, 3년 동안 그건 사실 퀘스천 마크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변동성을 끌고 올 요소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크게 터진다던가 아니면 자연재해가 나온다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면은 현재 저는 수익률 상승 곡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의 딱 트렌드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가장 큰 게 하이엔드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거시 메모리만 계속 봤었는데 하이엔드 메모리 쪽 지금 DDR7이라든지 LPDDR이라든지 GDDR 같은 이러한 하이엔드 쪽 그 메모리들이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 인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이클을 지금 멈출 거 보이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AI 반도체 특히 HBM의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재 확대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1분기 때는 아직까지 적자로 나와 있는데 아마 2분기 때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된다면은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이 한 50% 지난달 2025년도 말에 한 50%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한 80%까지 2분기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삼성전자 뭐 대표로 본다면은 2026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벌써 300조 원으로 평균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300조 원이라고 보면 지난해 4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배, 8배, 한 800%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800%가 증가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추정 PR은 지금 6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률은 지금 리니어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영업이익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SK 하이닉스 좀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40조 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20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2배 레버지나도 사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수, 수요 증가에다가 가격 증가까지 두 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2분기, 3분기, 4분기 되는 실적은 더 전망치 높아지고 저는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한 것서 뭐 수익 실현은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뉴스들을 보니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CPU도 부족하다라고 계속 외신들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CPU에도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언급을 그쵸. 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메모리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는 생각.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기에는 네.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다른 바구니로 좀 분산을 네. 한다면 반도체 주도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섹터가 있다면 어떤 네. 섹터 보고 계실까요? 사실 반도체가 가장 좋은 이유가 밸류에이션도 워낙 좋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계속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뿐만 시장 같이 동시에 확대가 되는 업종을 우리가 계속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가장적인 대표적인 예면 전쟁을 통해서 조선 방산 우주항공은 시장이 지금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미 받아놓은 수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조선 방산 우주항공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반도체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부장들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그다음 좀 보는 데가 에너지 밸류체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전력 인프라, 2차 전지 같은 경우 사실 테슬라 같은 전기차의 수요가 또 급증하는 현상까지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에너지 위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소라든지 일단은 전기차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국내 같은 경우 벌써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다 동의 났다고 얘기할 정도고 중국은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더 넣겠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에너지 밸류체인 쪽도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를 그 전력 인프라까지 중심으로 지금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지만은 동시에 밸류에이션 이미 수주 받아놓은 거라든지 이런 국가라든지 이런 데부터 받아놓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다음은 조선 방산 우주항공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소외된 곳이 아까 제가 방시혁 대표도 얘기했지만 약간 더요? 사법적 리스크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3월 달 지금 수출이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257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매달이죠. 매달 지금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좋아진 데는 엔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은 지금 가장 저평가된 섹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도 과거에 달리 밸류에이션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시장이 과거에는 저희가 중국 쪽에만 계속 몰입된 데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미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까지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파트까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보면 이 정도 보면 국내 증시가 결국은 7,500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나열해 주신 업종 이야기 쭉 들어보면 그냥 코스피 지수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수보다는 그래도 수익률 전략상 업종을 보는 게 더 맞을까요? 네, 업종 중에서는 만약에 지수를 보실 것 같다면 차라리 반도체 ETF를 사셔라. 왜냐하면 지금 뭐 올해 당장 저희가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 실적이 지금 예상치가 코스피 기업들이 한 120조 원 정도 지금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제가 보기엔 한 100조 원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결국은 대형주가 시장을 결국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대형주를 사는 거고 결국은 반도체에서 먼저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란을 어떻게 하면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수 있을까 여쭤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로 좀 귀결이 되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삶은 계란을 갖다 놓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삶은 계란이라고 네, 반도체. 깨질 일이 없으니까. 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공시 하나가 나왔는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공시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시는 화면 보면 전 어제 개인적으로 이 공시를 직접 보면서 왜 이렇게 빈칸들이 많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백지 공시 전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죠. 뭐 사고가 있을 때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LIG 지금 뭐 넥스원이죠. 지금 뭐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이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글로벌 방산 전시회인 이제 DSA 2016에 참석한 이후죠. 지금 이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주를 지금 받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23일까지이기 때문에 23일까지 더 받을 게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백지를 보고서나 이거 백지 수표하고 똑같은 건데 할 정도로 되게 좀 희망적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LIG DNA가 갖고 있는 주요 방산 제품을 보면 이제 천궁이죠.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비궁이란 유도 로켓도 있고요. 그다음에 함대공 유도 모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폭용 무인 수상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라인업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DSA 2016에서 이러한 약간의 뭐랄까 그 뭐 최신 무기에 대해서 약간 좀 한번
좀 빠져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방위 시스템에 대해서 전 세계가 LIG DNA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백지 수표를 냈다는 것은 제가 뭐 23일 날까지 끝난 날까지 한번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시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얼만큼 나올지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결국에는 이 공시 자체도 방산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지표라고 봐야 되겠네요. 23일 이후에 이 빈칸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계속해서 시장 관점에서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확실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눌려 있어도 오르는 모습, 특히 어제 조선이 뭐 네,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조선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업체들,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은 사실 크게 지금 증가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30번 정도 이렇게 잡아놔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70에서 한 100% 정도 잡아놨거든요. 물론 이제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들어와도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캐퍼가 지금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은 증가한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미 차 있어요. 예를 들면 PER이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0배에서 한 40배 정도 포워드 PER이 이미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려면은 결국은 캐퍼를 늘려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시장의 문제였고요. 지금 뭐 주문 지금 들어온 것은 계속 지금 친환경 선박, 가스터빈부터 이제 수소전지 이런 선박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특수선 세빙선이라든지 뭐 이런 함선에 대한 이제 MOU까지 뭐 지금 MRO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주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걸 소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설비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계속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가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풀면서 계속 조선 얘기를 가서 하는 게 저는 캐퍼를 국내에선 더 이상 못 늘리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앞으로 더 캐퍼도 늘어갈 수 있다라 그러면은 매출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충분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주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필리주 선수 말고도 더 하나 지금 살려고 하는데 못 사고 있어요. 지금 더 늘릴지도 못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나코라든지 러시아까지도 지금 계속 가서 캐퍼를 늘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정부 쪽에서 인도라든지 만약에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게 옛날에 수빅조 선수 같은 거 쓰다가 지금 버린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뭐 수주 이런 것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 캐퍼를 얼만큼 늘려갖고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춰주는가. 그걸 저는 이제 앞으로 보시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인도 현지조선소 설립 그 뉴스 에이스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가 네. 바로 이 캐파와 관련되어 있었던 캐파입니다. 그런 맥락이군요. 특히 인도는 철강까지 산지이기 때문에 철강을 바로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도 옛날에 거기서 철강 회사를 살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이제 무산됐지만은 인도는 자체적으로 철강까지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워낙 좋은 조선소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 뉴스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